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날 인천 연수구월 재건표 현장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전 미래통합당은 단 한 명의 참관인도 공식적으로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단 한 명도 재건표를 전후해서 공정한 재건표를 촉구하는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날 배춧잎 투표지, 자석 투표지, 본드 먹은 투표지, 옆구리 붙은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4만여 장에 인쇄된 위조된 사전투표지 등이 대거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평 하나, 대변인 논평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거 무결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유애국 시민들의 활동을 마치 벌레 씹은 눈으로 쳐다보고 강경 보수니 극우 보수니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야말로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로서는 정말 재검표와 관련해서 또 선거의 무결성과 관련해서 정작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대신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자당 국회의원들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무려 126명, 총 지역구 253석의 약 50%,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2020년 4.15 총선에서 내보낸 그런 후보자들 가운데 50%가 선거 무효소송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치인으로서 선관위와 맞서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정도의 그런 지역구 후보들이 나선 것은 그만큼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당 차원의 어떤 노력도 지금까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나쁜 정당입니다. 그리고 나쁜 국회의원들입니다.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내보낸 후보 가운데 50%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당 차원의 법률 서비스나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 조성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은 거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선됐으니까 뭐 일 없다는 이야기죠. 그 따위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두세 차례 정도 대부분의 공정한 선거 무효소송의 조기 추진에 대해서 몇 번 발언을 했습니다. 2021년도 2월 3일 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6개월 안에 판결이 나기로 되어 있는데 130여 건 중에 단 한 사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그런 그 의심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법 규정조차 위반하면서 선거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선거 무효소송이 왜 늦어지는지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9월 18일에는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김명수 대법은 왜 이러는 것인가? 재검표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뭘 그렇게 속이고 싶어하냐? 이렇게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년 5월 8일부터 2021년도 4월 30일까지 원내대표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울산시장 선거전의 최대의 피해자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체 발언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침묵과 무관심은 당 차원의 문제일 수 있지만 당대표를 맡은 이준석 씨 입장이 아마 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씨는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통계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는 선거가 끝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그들을 음모론자로 규정해온 인물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준석 씨와 같은 그런 젊은 양반들이
그런 종류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진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거 무결성의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참정권 차원의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혹 제기하지 말라, 입 쳐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당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돌한 양반이 또 이번에 당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합리적 의혹 제기에 대해 저렇게 길길이 날뛸 정도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 이준석 씨의 행보를 보면서 참 젊은 친구가 당돌하고 참 경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를 좀 먹은 사람들도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의심과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두 눈으로 직접 안 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겸손함이 뜻하니까. 그러나 2020년도 4월 18일 날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국민들이 우리 당에 등을 돌렸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최고의원들이 문자 폭탄 및 계속되는 음모론 전화 등을 받고 공개적으로 음모론을 거론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극구 말렸다. 내가 바로 당일 투표를 이기고 사전투표에 져서 낙선한 후보다. 그런 저도 단 한 표도 부정이 없다고 보는데 왜 난리를 피우는지, 지가 단 한 표도 부정이 없다고 보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통계 분석을 해서 부정이 있다고 보는 거하고는 그거는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갓똑똑한 친구냐 이야기죠. 네가 부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그냥 부정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부정이 있는 것이 그냥 통계적 변칙이 드러나니까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가 출마했고 내가 단 한 표도 부정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부정이 없다고 봐야 된다. 얼마나 내가 볼 때는 오만방자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대책 없는 친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20년도 5월 14일 날 그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씨 이야기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무슨 근거가 근거 없다고 결론 내리냐. 여의도 연구원에서 부정선거 의혹 근거 부족 결론을 낸 비공개 분석 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한 달 전에 부정선거 의혹을 끊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그런 행보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선거 끝나고 좀 다독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거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준석 씨 행보에 대해서는 겸손함이 일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더라도 결사적으로 최선봉에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도 그냥 욕하고 그냥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고 음모론자로 몰아붙이고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냥 그야말로. 그런 싸가지 없는 친구가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그야말로 전당대 결과 보셨죠? 저는 통계 분석을 가지고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당대표로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존 입장이 변함이 없는지를 밝힐 때가 됐습니다. 여전히 4.15 총선 무결성 문제를 거론한 사람들이 음모론자인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인지를 그 자신의 입으로 밝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과 진실은 영원히 덮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과 진실. 지금 그동안 결사적으로 나섰던 유튜브 채널에 몇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알 거라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길길이 날뛰겠죠. 얼마나 날뛰겠습니까? 그동안 날뛰었는 것처럼. 6월 28일 날 월요일 날 인천 연수구에서 엉망진창 재검표 현장에 쏟아져 나온 위조표, 가짜표에 대해서도 이준석 씨는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준석 눈에는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준석 눈에는 일장기 당일 투표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준석 눈에는 본드 먹은 투표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준석 눈에는 자석 투표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100g으로 프린트되어야 될 사전투표지 4만 장이 150g의 2톤 무게를 가지고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투표함에 대량 투입된 것이 이준석은 어떻게 보는지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 사람이 당대표로서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왜 프린트돼야 될 사전투표지 수만 장이
인쇄되어서 그곳에 들어있는지 이준석 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굳게 믿는 게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만다는 것입니까? 6월 28일 날 재검표 이후에 드러난 증거물들을 바탕을 두고 이준석과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당대표 차원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문제없다 이렇게 밝히든지 밝히라는 이야기죠. 7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그의 입장, 이준석의 입장,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과 진실은 무엇인지를 저는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배춧잎 투표지가 그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장기 투표지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준석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듣고 싶다는 겁니다. 413일 만에 개최된 대법원의 재검표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그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다는 이야기죠. 대법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130여 건 되는 선거 무효 소송을 이렇게 뒤끄는 것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씨나 이준석 씨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대법원에 촉구하는 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3월 달에 이길 것처럼 보이죠. 선거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마디로. 제가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준석 씨가 4.15 총선 이후에 그렇게 날뛰듯이 그냥 공격한 그런 음모론자로 몰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6월 28일 공개된 발견된 확보된 그런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입장이 뭔지 국민의힘의 입장이 뭔지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좀 하라는 이야기 말 좀. 당신이 가장 울산시장 선거에서 피를 본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냐 이야기. 정말 비겁한 놈들이라는 이야기죠. 너무너무 비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그냥 국회의원 한 번 하면 그냥 장땡이냐 이야기죠. 정말 이런 친구들 위해서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